자애로우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김용민닷컴 쇼핑몰을 이용하는 온 인민들에게 특별 적립금을 배급하기로 결단하시었다. 5월의 첫날부터 보름 동안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한 금액이 3만원 이상인 인민들에게는 특별 적립금 3,000원, 10만원 이상인 인민들에게는 특별 적립금 10,000원이 지급될 것이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을 참고하기 바란다.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엉뚱한 나발을 불며 최고 존엄이신 김용민 동지께 버릇없이 따져묻는 반동들의 경거망동은 공화국의 이름으로 단호히 까부수고 심판의 불방망이를 내릴 것이다. 김용민닷컴. 2018년 5월 2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5월 20일경 판문점 북미회담 준비 착수. 한국일보. 판문점 임팩트 트럼프도 꽂혔다. 국민일보. 트럼프 리얼리티 쇼처럼 흥행몰이. 서울신문. 북미 판문점 회담 땐 엄청난 이벤트.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후보지로 판문점을 또다시 언급하며 엄청난 기념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문 대통령, 북한 핵실험장 피해 수에 유엔도 확인해달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유엔이 조선 핵실험장 피해 수의 현장에 함께해 확인하고 비무장지대 DMZ의 평화지대화 과정에도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문정인 평화협정 땐 미군 주둔 어렵다. 이런 제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조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고려했다가 내부 논의 끝에 철회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언론기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자, 이번엔 경향신문. 보수도 한반도 평화안정을 원한다. 한겨레. 희망봉에서 널문리까지 4만 킬로미터 평화대장정.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진보와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도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율이 80%를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단체들도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했습니다.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회원이 그렇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은 진보는 남북대화 선호, 보수는 대북 강경책 선호, 이런 등식이 와해될 조짐도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겨레는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명 평화원정대를 출범했습니다. 평화원정대는 한국에서 육로로 가장 먼 곳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을 시작으로 해서 평양을 거쳐 서울로 도보로 이동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장정에 나섰는데요. 물론 평양과 판문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449만 대 410만 학생 숫자 예측 논란.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월요일 교육부가 2030년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의 숫자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숫자를 약 450만으로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인구학 분야의 권위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교육부의 전망에 정면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영태 교수는 교육부 발표보다 약 40만이 적은 410만을 주장했습니다. 조영태 교수의 주장이 맞을 경우 교육부의 초중고 교원 중장기 수습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 이 책을 낸 김보영 아나운서와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집권 초기부터 경제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신년사와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 강국을 외친 김정은 위원장이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첫 해인 2012년부터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과학 법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연 광물 개발과 관련한 법은 물론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법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조선이 2013년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됩니다. 경제개발구법에는 일방적인 중앙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 현실에 맞춰 경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상은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 메릴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실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했습니다. 메릴 전 실장은 조선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 노동당 국무위원장 모두 정상회담을 실패로 만들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밀어붙였다가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현명하다. 경제발전과 외교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이어서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웃기는 입장이다. 조선은 핵 폐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하고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도는 알 만큼 명민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선에 대한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들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안들이 거론됐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려야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조선 제재 결의안은 모두 10개인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유엔의 대조선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가장 먼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인도적 식량이나 의료 지원 또는 문화체육 교류 사업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처럼 조선의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당장 추진이 어렵지만 민생 목적의 개발이나 재해 관련 사업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남북이 감상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감성파리로 핵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도 어제 아침에만 남북관계와 관련한 논평을 3차례 쏟아냈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김정은 마케팅이 낯간지러워 민망하기까지 하다. 북한을 대신해 김정은을 인간적 지도자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김정은의 신뢰도가 하늘을 찌르고 이제 대한민국 차기 지도자 1순위가 될 지경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 목적이 북핵 폐기인지 김정은 영웅 만들기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김정은은 비핵화라는 말은 물론이고 핵이란 핵자도 입에 담지 않았는데 정상회담 끝나기가 무섭게 김정은을 대신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연일축혀 세우며 김정은 대변인 노릇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공호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자기 형을 독살했으며 수없이 많은 주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 독재자에게 솔직, 담백, 예의 바르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분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벙어리입니까? 이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 그만하길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대조선 전단살포를 언급했습니다. 대조선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SBS가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먼저 조선 이탈 주민 출신의 한 선교사는 2009년부터 조선 쪽으로 전단을 날렸는데 군과 경찰이 막아서 못 날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는 하지만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단은 모두 같았습니다. 이 SBS는 마치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던 것처럼 홍준표 대표가 듣는 사람을 오인하도록 말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물컵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물컵을 던진 사실은 있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한 조현민 전 전무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과 조현민 전 전무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유리컵 던진 거랑 음료 뿌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시에 혐의 부인하시고 밀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행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명희 사장 갑질 행각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셨나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현재 총수 일과 사퇴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촛불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서 조현민 전 전무 측은 유리컵은 떨어뜨린 것이고 종이컵은 밀쳤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어제 경찰 조사에서 조현민 전 전무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물컵을 던진 사실은 있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종이컵에 들어있는 매실음료를 직접 뿌렸는지 손으로 밀쳤는지 여부는 계속 조사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최근 5년 동안 해외에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사용 금액이 0원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제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조양호 회장의 해외 출장은 모두 30차례가 넘습니다. 잦은 해외 출장을 감안하면 해외에서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들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말합니다. 조양호 가족이 사용하는 카드가 따로 있으며 이 비용 처리는 해외 지역본부 재무팀에서 직접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진일가나 대한항공 해외 지점 명의의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양호 씨 일가에 대한 혐의는 관세 포탈과 더불어 횡령이나 배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천 잡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두드러집니다. 민주당은 광주 서갑의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초 박혜자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려다 경선을 치르기로 변경했습니다. 경쟁자였던 송갑석 예비후보는 광주는 전략 공천의 폐해가 많았고 거부감도 크다. 이렇게 전략 공천에 반대했으며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추미애 당대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선이 치러졌고 그 결과 송갑석 예비후보가 공천자로 확정됐습니다. 다른 지역 역시 전략 공천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요. 당 내부에선 지난 1월 기초단체장까지 전략 공천을 가능하도록 당규를 바꾼 게 화를 불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공천 시스템이 엉망이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 합의된 콘셉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보이며 1강 2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쟁자인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나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2등만 해도 이문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눈엣가시인 안철수 후보를 3위로 밀어내면 안철수 후보는 몰락하고 바른미래당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른정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인사는 안철수 후보가 3등을 하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수 있다. 당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을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한 주원진, 현대한 애국당 대표의 2014년 발언. 발끈한 우원식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런 피도 눈물도 없고 국민의 생명을 닭에 비교하는, 조류에 비교하는 이런 사람과 한자리에 앉아서 진상규명을 함께 논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주원진은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던 입장.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엔 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부르며 도발. 작년 12월 TV 토론.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김일성 주체사상파를 따르던 주사파의 거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안보 라인에 두고 안보를 얘기한다? 다른 외국이 웃는 거예요. 미국이 야, 저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참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씨 정권의 안보 라인은 다 무너진 거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한국의 문재인 씨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 조원진 의원, 당부드리는 건요. 이게 이제 이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4.27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
태극기 부대 거리 집회에서 자기들끼리 앞만 떠들어봐야 대한민국 국민은 김대중한테 속고 노무현한테 속아서 너것이 그건 떠들어봐라 조금 있으면 다 밝혀진다 이 정도로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사람들 역적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하는 꼬라지 보니까 미국 보고 김정은하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하고 김정은 괴뢰 정권이 손잡고 미국하고 한판 뜨겠다는 거야. 미국하고 한판 뜨겠다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미친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문 대통령을 미친 새끼라고 했던 주원진. 그에게 항의할 뜻으로 전화를 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주원진은 오리발을 내미는데 대통령한테 제가 손절한 적 없습니다. 지금 새끼라고 했다고 오늘 나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전화 끊으세요. 한편 어제 CBS 라디오에 나온 도울 김용옥 선생. 주원진과 홍준표 등에게 뜻밖의 감사 인사. 홍준표 대표 같은 분들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야 우리 민족의 이 평화 패러다임이 제기를 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님한테도 아주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고대 후배예요. 후배. 태극기 부대에도 감사하고.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응암시장의 명물 국물떡볶이 맛집 나무 분식. 응암동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으로 배달해드리니까요. 자박한 국물에 쫄깃한 밀떡과 어묵. 지금 구매하시죠.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답정너입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마쳤고요. 다음번 단계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인데 북미 정상회담 앞에 나서는 난제들에 대해 좀 몇 가지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보수 세력입니다. 보수 세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본인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75%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마당이라 사실은 보수 세력의 범위를 되게 좁히긴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선거에 나가지 않는 그룹들, 홍준표, 김성태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 보수 그룹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친 뭐라고 했다죠. 조원진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 등 하여튼 남아있는 보수 세력이 일단 첫 번째 좀 장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대표의 지금에 있어서 목적은 자유한국당을 잘 살려서 다음번 총선에서 어떻게든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본다. 이거 하나 외엔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선거는 이길 수 있으면 좋지만 현재 주어진 조건이 뭐 어떻게도 이길 수 없는 상태이고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하는 선거들, 즉 광역에서는 상당 부분 선전을 할 거예요. 뭐 지금 사실 경남, 부산까지 다 이긴다고 하면 사실 남는 데가 경북, 대구, 제주 정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전 거기도 이제 박빙의 승부를 펼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에서 선거를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이라든지 기초의원들, 광역도의원들의 경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이슈라기보다는 동네에서 보였던 사람, 우리 동네가 뭘 해준 사람, 이런 식의 접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의 정치 이슈에 상관없이 흐름이 가거든요. 홍준표 대표 이제 그런 쪽 선거에서 챙기는 것을 하나를 두고 대신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대북관과도 너무나도 관계없는 어제 민주당 대변인들이 이제 참다 못해서 막말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는 말마다 너무 심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어 지지그룹 25%, 20%를 꼭 쥐고 있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 선거에서 그 코어 20%를 꼭 쥐고 있고 나머지의 대부분을 민주당이 쓸어가고 중도 세력들에 대해서 다툼을 벌이게 되면 바른정당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일단 바른정당은 광역선거에서 서울시 선거나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뭐 연일 서울시장 선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들 계속 하면서 정치 이슈로 이걸 몰고 가려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면 쉽지 않거든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선거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내가 만든 서울이 어떤 거다라는 그림은 전혀 없이 계속 정치 공세만 퍼부어서는 특히나 본인이 노리는 세력이 기존의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고 새로운 걸 기대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건데 사실 지금 당장 계속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김문수나 안철수나거든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죠. 변별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지역은 사실 지금 보면 바른정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마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모든 점에서 우리가 바른정당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바른정당만 말살을 시킬 수 있으면 그래서 동네에서 하는 기초선거들에서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꺾고 이길 수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나면 다시 자기 발밑으로 기어 들어올 것이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바른정당을 그렇게 무력화시켰듯이. 예, 그렇습니다. 딱 그런 자세를 취해서 얘는 해봐도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국민들이 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센 포지션으로 가는 건데요. 이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본인도 알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번에 자기가 국회의원 할 수 있냐 아니냐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명박은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본 거고 박근혜는 이게 폼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만 보는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가 다음번 선거에서 살 수 있겠나 없겠나 이거 하나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른정당하고 겨루고 있는 것이고요. 쟤네들은 사이비 보수다. 진짜 보수는 우리고 결국은 우리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네요.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 향후 대선에서 보수 고정 지지층, 이 지지층을 확실하게 자유한국당이 손에 넣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선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뭐 저도 상관없다. 이런 그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는 지금 아무런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전 그걸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이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글쎄 뭐 어떻게 대체돼야 할지까지는 제가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상태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큰 문제라는 점이고요.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해석을 어제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어차피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15% 이상의 득표를 하려면 이 태극기 부대를 확실하게 끌어안아야 한다. 따라서 태극기 부대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극간대 없이 냉전, 수구, 분단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15% 미만으로 득표하면 이건 뭐 선거비를 전액 보전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치명적인 재산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목표는 15% 이상의 득표율 달성이다. 따라서 보수 집토끼 얼마 안 되지만 최소한 15%는 넘을 거라고 추정되는 이 집토끼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10%만 받아도 반은 가져가긴 합니다. 그래도 15% 이상 얻어야지. 쓴 돈에 반밖에 받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손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니까 사실은 중도표까지 얻을 수 있어서 본인이 당선권이라고 생각하는 인천의 유정복 후보라든지 경남의 김태호 후보라든지 자기들은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경기도의 남경필이라든지 저희가 보기엔 안 되지만 본인들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홍준표한테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중도층한테 창피하거든요. 이런 정당의 후보라는 것이 창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정당의 대표가 홍준표고 한 것이 창피한 것도 있지만 자기한테 표를 주려는 유권자들이 기껏 뭐 어떻게 해서든 감언이설로 해서 꼬셔 놓으면 홍준표가 나와서 저렇게 확 질러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당 대표에 대해서 험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것. 그런데 여하튼 6월에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까지 우리나라 보수 쪽에서 어쨌거나 스피커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것이 사실 이제 장애물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래서 말이죠. 충청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언론인 중에 이재표 형이라고 예전에 그 정우택 털건배 사건 보도했던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지역 정치인들은 중앙에서 민주당 스타 정치인이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 혹시 오는 거 아닌가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면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싸움이 아니라 지역정치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결이 항상 다르다는 점을 꼭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광역을 먹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도 민주당이 선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의 좀 냉철한 판단과 투표가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커다란 하나의 난제는 바로 이 미국의 군수업체들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포춘지 선정 500대 부자 하는 그 포춘지 있지 않습니까? 예. 포춘지에서 요번에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나왔던 기사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한국이 먼저 아침 9시부터 정상회담을 시작해 쭉 진행을 하면 뉴욕 증시가 열리는 게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다 마친 다음에 뉴욕의 아침 9시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요. 27일 하루 동안 5개 대형 군소산업체,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런맨하고 이제 제너럴 다이나믹스, 레이티언, 그리고 보잉사를 해서 이 5개 군소 회사들이 10.2 빌리언 달러, 이게 한화로는 1조 200억 원의 주가가 빠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예. 로키드 마틴이 2.5%를 빠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3.4, 3.8, 3.6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군수산업체들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거죠. 근데 이제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당선이 되고 북한에 대해서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뭐 로켓맨이 어쩌니 하면서 뭐 전쟁까지 거 치르고 말지라고 했을 때 그 항공하고 이 군수산업 쪽에 산업 지수가 있는데 이게 27%가 올랐거든요. 트럼프가 한반도 가도 전쟁하면 가장 특수를 누릴 사람들인 거죠.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정상회담을 하니까 야 이거 전쟁 안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전쟁과 관련된 주식들이 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입니다. 이 업체들이 다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이고 지금까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외교 문제에서 특히 군사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산 복합체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보수당의 인물이고 보수적인 인물이고 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실 무렵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군사사업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것이 큰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후보가 아니었죠. 전통적으로 미는 공화당의 후보들을 하나씩 다 제끼고 본인의 개인기로 당선이 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화당의 가장 큰 지지층인 군산 복합체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인데, 어쨌거나 초반에는 전쟁을 할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주가도 오르고 해서 이제 군산 복합체들이 좋아했는데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구도가 웃기게 됐는데, 이 군산 복합체를 위시로 한 공화당의 주류 세력과 그 다음에 트럼프의 재선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는 뉴욕타임즈 같은 기조가 그런 건데요. 민주당 세력들이 연합해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나 이런 신문들도 요즘 이제 논조를 보면 계속 이제 불안하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잘 못할 것이다. 뭐 정상회담을 한 번 더 뭐가 달라지겠냐라는 여론조를 펼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좀 강한 압박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어쨌거나 공화당의 힘을 빌어서 대통령을 해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화당 세력의 대부분이 돌아서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돈으로 바라보는, 이건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한국민들이 정상회담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하게 만들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과 그림들이 보여져야 하는 거거든요. 어제 보도됐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 하나를 건네줬다고 하죠. 예.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이런 것이다라는 그림을 직접 전해주면서 앞으로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못 실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있을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상당 부분 그런 얘기들이 진전을 볼 거라고 보는데, 예.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꾸로 미국은 지금 야 이거 남북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면 군수사업체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건 상당히 불리한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로비스트들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물론 민족의 문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제일 원칙인데, 어쨌든 이건 지금 미국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6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의 출로는 딱 하나밖에 없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뭐 이건 제가 다 그리는 소설입니다. 아무런 뭐 근거는 없고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로 먼저 도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먼저 대화를 나눠줄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차로 판문점으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T3와 T2 사이의 사이길을 통해서 넘어서 판문 각에 가서 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북한 땅을 방문하는 인사가 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DMZ 아니기 때문에 판문점 내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이런 문제들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판문각 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 간에 굉장히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판문점에서 직접 한 라인으로 미스터 문한테 전화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너무 대화가 잘 되고 있다. 미스터 문, 당신도 지금 판문점으로 와라. 1시간밖에 안 걸리지 않느냐. 우리 여기서 셋이 같이 이야기하고 파티를 나누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나오고 북미 정상회담 자리에
북한과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함께 모여서 예. 서로 악수하고 화해하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반드시 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일정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절박하게 들고요. 예. 그런 작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그렇게 봐서 이 자유한국당을 위주로 한 이 보수 세력 그리고 미국의 이제 군사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부터 6월까지 잘 잡아두고 여론의 흐름을 우리 쪽에 잡아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고 애를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저도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최종적인 선언을 해야 할 단계까지 가면은 3자가 또 같은 날 판문점에서 회동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면 얼마나 그림 같은 장면이 연출되겠습니까? 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인 거죠, 진짜. 그때도 홍준표 대표가 이건 사기다라고 할까요? 미국까지 와서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이 오면 그렇게 말하기 되게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김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홍준표 대표가 핵무기를 하나 숨겨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 애도 아니고 이런 얘기까지가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청취자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이거 지하에다 한두 개 꽁쳐놓으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핵무기는 갖고 있다는 걸 떠벌릴 때만 힘을 가지는 것이고요. 협상 카드와 마찬가지로 핵무기는 쏘지 않았을 때 힘을 가지는 겁니다. 예. 이건 인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질을 잡아놨다라고 경찰이 모르게 하고 자기가 그냥 방에서 인질을 혼자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기 인질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예. 핵무기도 마찬가지로 핵무기가 있다는 것을 공표해야 핵무기로서 힘을 가지는 거고 그래야 협상팀이 넘어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질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인질이 죽는 순간 협상은 종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질범은 죽게 돼 있는 거죠. 예. 즉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쏘지 않을 때만 힘이 있는 거고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핵무기를 숨겨놨다고 해도 그것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만약 쏘는 상황이 되면 그건 뭐 앞뒤 더 볼 거 없죠. 그냥 그건 그대로 전쟁이 나서 한반도 전체가 공멸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숨겨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런 비핵화 선언을 하고 나서 핵무기를 숨겨놓은 것이 발각되는 날에는 미국이나 일본이 어떤 종류의 군사작전을 펼치더라도 국제적 여론이 북한의 편을 들어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꽁쳐놓은 핵무기, 이건 정말 국제정세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 예. 그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좀 삼가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요. 한 개 꽁쳐놓는다고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국은 4,000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하여간 뭐 반대하려니까 온갖 것들을 다 던집니다. 정말 애처롭다 못해 연민의 정마저 듭니다. 예, 연민의 정을 느끼신 거 보니까 참 마음이 넓으신 게 역시 신학자로서의 네, 목사가 되려는 사람의 기본 자질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하십시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하고 싶어 합니다. 뭐야? 판문점? 그럼 우리 땅에서 북미 간 대타협을 이뤄내겠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냉전 보수가 그 운명을 다하게 됐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트럼프가 한국 땅에 못 들어오게 공항에서 착륙 불허 조치를 내릴 텐데. 카카, 상대가 천조국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지? 그럼 뭐 공항에서 착륙 허가해야지. 그렇다 하더라도 판문점을 다 뜯어 고칠 거야. 평화의 집을 언덕배기로 옮겨가지고 김정은이 걸어오다가 숨차서 졸도하게. 카카, 근데 마중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트럼프도 숨차서 쓰러질 겁니다. 좋아. 그러면 군사분계선의 턱을 허들경기에 허들만큼 높여서 김정은이 못 넘어오게, 또 트럼프도 깜짝 월경 못하게 하는 거야. 카카, 그러면 김정은 트럼프가 쇠망치로 그걸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분단과 전쟁을 해체한다 이러면서 말이지요. 좋아. 그러면 그 도보다리에 참새를 잔뜩 풀고는 내내 지저대게 해서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게 해야겠어. 카카, 어차피 통역이 있어서 알아듣게 될 겁니다. 아이 씨발, 그럼 어쩌자는 거야? 뭘 어쩝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요. 아이 씨발, 우리가 돈, 지역감정, 색깔로 나뉘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지? 응? 이대로 죽으란 말이야? 이미 카카가 보수를 반은 죽여놓으셨죠. 아니, 내가 왜?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 왜 때리십니까? 반은 살아남았다고 했잖아. 반도 죽여놓지 뭐. 그러면 새로운 보수가 탄생하지 않겠어? 그리고 문재인한테 이야기해.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선견지명.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료 지불하라고. 경제협력할 때마다 나한테 얼마씩 저작권 사용료 내라고. 통일은 대박이다 하신 분이 왜 개성공단 문을 닫으셨죠? 그리고 남북대화다운 대화 안 하셨죠? 통일은 대박이다. 이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을 내가 먹으면 대박이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카카, 뭐 하긴 카카가 구속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관계가 풀려 대박은 대박이 됐지요. 이거 어떨까요? 카카 구속은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대신에. 씨발 새끼.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선물 소개부터. 회창이 형. 오늘부터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워크컴퍼니에서 협찬하는 월간지 바앤다이닝을 선물해드립니다. 가장 트렌디하거나 힙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맛있게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노마드에서 협찬하는 마르크스 전기를 보내드립니다.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성경만큼 많이 팔린 명저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를 재조명합니다. 월간지 바앤다이닝 그리고 마르크스 전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수야, 다른 정답자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선물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헤이브로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성태.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사실상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사실상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사실상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사실상 서비스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벼를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을 선물해 드립니다. 주문 전화는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5월 1일 흔히 메이데이라 불리는 노동절은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데 북한에서는 10대 명절로 통합니다. 자, 북한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노동절, 2번 태양절, 3번 5.1절, 4번 인민절, 5번 노동당 창건일.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 문자 12년 연속 1위.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사실 제 아내보다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서 가족 같습니다. 네, 저도 와이프 목소리를 잊어버리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족 네. 같은 관계여서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침에도 목소리를 듣고 또 저녁에도 목소리를 듣고 점심에 시간이 비네요, 제가. 아유, 점심부터 그립더라고.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최근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예. 무리를 넘어서 정말 그 이명희와 조현민의 이 비명 섞인 고성이 거의 뭐 남양 특집에 가까울 정도였는데. 진짜 저는 이분들이 뭐 당연히 피해자들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은 우선 정신과 치료부터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제정신인지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게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은 금방 또 탈진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 뭐 하는 걸 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한번 진짜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제 이 조현민이 또 경찰에 출석을 했죠. 고개를 푹 숙이고 뭐 연신 죄송합니다 했는데 뭘 죄송할까요? 별로 죄송해 보이지 않더만. 그러게요.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왠지 그 조현민이 들어가가지고 경찰서 형사들한테 물컵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여하간.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 뭐 조현민, 뭐 조연아, 조원태 그리고 이제 조양호와 이명희 이 인간들이 지금 사건이 터진 이후에 즉각 사과를 하고 대한항공에서 손을 뗐어야 했는데. 예. 지금 계속 버티면서 일이 커지고 있죠. 참다 못한 대한항공 직원들이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과거의 추태를 폭로를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조양호 일가가 뭐 단순히 갑질, 뭐 특수폭력 뭐 이 정도를 넘어서서 뭐 지금 밀수 혐의까지 추가가 됐고 관세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최근에 대한항공 관련돼서 재밌는 자료가 하나 더 나왔어요. 대한항공의 그 조씨 일가뿐 아니라 대한항공의 접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접대를 해왔나, 뭐 이런 실체가 드러난 건데, 이 문건의 제목은 주요 인사 관리 리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위층 인사들에게 출입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온 리스트인데요. 뭐 한마디로 이제 접대 리스트인데, 문제는 이 접대 리스트에 올라간 해당 인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수화물이 보안 검색도 하지 않고 통과됐다라는 증언이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의 의전을 받는 거는 뭐 대한항공의 의전이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보안 검색은 국가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이게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인사 관리 리스트의 주요 인사가 누군가 하고 쭉 보면 지난 3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요. 대한항공은 주요 인사들을 A1부터 A3까지 이렇게 세 등급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이 A3, 그 다음이 A2, 마지막이 A1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3에는 전현직 3부 요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부 요인이라 하면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죠. 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갈 법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 5단체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경련,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경총, 뭐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회장들이죠.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이나 받는 이 A3 등급을 언론사에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놀랍게도 대한항공은 주요 언론 매체의 회장, 사장단을 A3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물론 언론사라고 해서 모든 언론사가 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포함된 매체가 어딘지 공개를 하면 역시나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KBS, MBC, SBS, YTN입니다. 그러니까 이 3부 요인들하고 언론사 사장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뭐 설령 뭐 대우를 뭐 좋게 해준다고 해도 이 언론사 사장단이 기업에게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보면 진짜 황당한데. 근데 그 양반들이 왜 그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무슨 뭐 취재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취재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 거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사 사장들이 취재 활동을 하진 않고요. 그렇죠. 좀 황당한데 이 A2 그룹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A2 그룹을 보면 국회의원 및 장차관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장이 장차관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네. 그리고 시중은행장과 재계 30대 그룹의 비오너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A2 그룹에도 언론이 속해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이제 국소시켜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SBS의 편집 보도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국장, 보도국장들도 이렇게 대한항공의 관리를 받았다는 거죠. 딱 6개 매체만요. 그리고 A3 그룹을 보면요. 정부 주요 부처의 팀장급 이사 및 건교부 주요 실무자, 그리고 100대 기업 사장, 종극의 인사, 그리고 A3와 A2 인사의 배우자.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장과 조선일보 편집국장 와이프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 유력 인사, 그리고 또 언론의 이름이 나오는데 일간지 편집국장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의 경우 사회, 경제, 산업부장까지 A1 접대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주요 언론사의 주요 간부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 서비스는 뭘 제공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A1부터 A3까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뭐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 대한항공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수화물 대리 운반 서비스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짐은 자기가 들고 가야 보안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수화물을 대한항공 직원들이 들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관세법에 저촉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조선일보 편집국장님이 해외를 가시면 대한항공 직원들이 나와서 가방 못지해주고 뭐 시다바리 해준다 뭐 그런 거죠. 일본으로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들이 뭔데 이 공항에서 타회사 직원들의 이런 대접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딱 조중동 이렇게만 거의 뭐 속해 있죠. 다만 이 실제로 어느 누가 이런 접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대한항공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접대를 한다라고 만들어 놓은 표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뭐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대한항공에서도 당연히 어떤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지 공개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근데 뭐 업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서비스를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공항 출입 기자들이 있잖아요. 인천공항이나 뭐 김포공항 출입 기자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인천공항이나 뭐 김포공항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큰 뉴스면은 정말 엄청 큰 뉴스가 되겠지만,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기사가 나올 만한 곳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출입 기자가 상주를 하는 것은 언론사 사주들이 올 때 그 사람을 이제 의전을 해주기 위해서 상주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엔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뭐 이런 항공계 쪽 업계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런 좀 특혜를 요구하는 이런 연락은 기자들이 제일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런 뭐 항공사 업체에 전화를 해서 나 어느 신문 누군데 내가 괌 가는 비행기표 2장을 예약을 했는데 뭐 이코노미를 비즈니스로 바꿔달라, 뭐 요거는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니까 말은 못하고요. 예. 근데 다만 이코노미에서 내 자리를 뭐 제일 편한 비상구 출입구 쪽으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쪽은 이제 자리가 넓으니까 다리를 쭉 펴고 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는 세계 어디를 가든 없는 서비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뭐 산부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경호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는데, 언론사 사장이나 편집국장이 이런 서비스를 왜 받아야 하는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전에 그 김성태가 한번 신분증 제시도 안 하고 비행기를 타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문건의 사례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 대한항공 직원이 나와가지고 김성태에게 의전을 하면서 비행기를 태웠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신분증이 없는데 대한항공 직원이 신원을 보증을 해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김성태를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저 사람은 뭐 지 손으로 비행기도 못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정말 기업들이 하는 일도 황당하긴 하지만 기자들이 기업을 등쳐먹는 짓도 정말 매우 한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이 뭐 쌍팔년도 시절도 아닌데 뭐 아직도 기자가 뭔 지위인 것처럼 이용을 해먹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의 홍보팀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 예전에 뭐 미디어오늘에서 보도가 된 바 있었지만 남의 회사 알바생을 불러가지고 기자실에 자리를 맡아놨는데 딴 사람이 앉게 방치했느냐 뭐 지랄지랄을 해가지고 그리고 알바생을 그만두게 만든 기자도 있었고, 아이고 세상에. 또 남의 회사 직원한테 막 보도자료 보내라 마라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자료 안 보냈다고 홍보팀 직원 뺨 때린 기자도 있었었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기자의 자가 놈자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놈이야 기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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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보면은 막 이 기자들이 뭐 조현민 갑질 보도를 하면서 조현민이 특혜를 받고 있느니 뭐 법을 어겼다느니 뭐 이런 보도를 이어가고 있죠. 뭐 그런 거 보면 참 언론이 준엄한 심판자인 것 같은데, 물론 아직 뭐 성실히 기사만 쓰는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문건 보도를 보고 마음에 찔렸던 분들이 있는지, 또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이런 기사를 쓸 자격이 있는 건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이동현 사장. 이 양반이 그 장충기 문자에 등장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경향신문의 이미지에 큰 흠결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문자 내용을 보면 이렇거든요. 예. 사장님 합병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국수 잘 받았습니다. 덕분에 올 복더위도 무사히 건널 수 있겠습니다. 뭐 언제나 받기만 하니 송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장 사장님도 항상 건승하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경향신문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손실에 관한 기사들을 자기 후배들이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장충기한테 뭐 합병 축하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국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언제나 받기만 하니 송구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계속 뭔가를 받아왔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장충기한테 뭐 건승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는 경향신문 사장이 굳이 할 얘기는 아니죠. 아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뭐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문자로 보내서 증거를 남깁니까? 나 참 뭔 난 부끄러운 일 할 때는 문자는 보내지 말아야지. 왜 그 증거를 남겨가지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예, 뭐 제가 부끄러운 일을 하되 문자는 보내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하간 참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문자로 흔적을 남기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 내부에서도 물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동현 사장이 결국 경향신문 구성원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예. 이 사과문을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충기 문자와 관련한 뉴스타파 보도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먼저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경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대로 2015년 7월쯤으로 기억됩니다. 집으로부터 국수가 배달돼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진 날이었습니다. 제가 사장 직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의례적 인사를 건넨다는 것이 합병에 대한 적절치 못한 언급으로 오늘의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향을 대표하는 사장으로서 구성원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대표이사로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겠습니다. 경향의 모든 구성원께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량을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동현 사장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았어요. 예. 경향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경향신문 신문에는 지금 사장 선임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예. 새로운 사장을 모집을 하고 있죠. 저는 이동현 사장이 이런 문자를 보냈고 본인이 보냈음을 인정을 했다면 뭐 한 달 남은 거 물론 뭐 1년 남고 뭐 2년 남고 그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사장직을 내놓는 편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경향신문의 뭐 당시의 기사는 분명히 국민연금의 손실 그리고 이상한 합병에 대한 의혹 그렇게 제기하는 기사들을 후배들이 썼는데 사장으로서 뭐 그런 문자를 보냈다면 그리고 또 장충기로부터 계속해서 선물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면 사장직을 내놓는 편이 본인의 명예를 뿐만 아니라 뭐 경향신문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동현 사장은 뭐 본인도 이번에 또 응모할 모양이죠? 뭐 누가 응모했는지는 뭐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본인도 응모를 할까요? 근데 이런 문자까지 나온 상황에서 뭐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번 봐야죠. 사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나 삼성한테는 약하고 말하자면은 비판하기 쉬운 상대하기 쉬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나를 세우고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뭐 한겨레 신문도 그렇고 경향신문도 그렇고 뭐 삼성한테 비판에 그 나를 겨누지 않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100 중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60만 비판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막 이런 문자가 드러날 때도 있고 또 삼성의 제품을 홍보하는 기사를 쓸 때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은 당연히 의심이 갈 만하죠. 또 그 상대하기 쉬운 민주 진보 계열의 인사나 단체에게는 100 비판할 걸 400 비판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 어찌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듣고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언론은 항상 리프레쉬 해야 할 텐데 참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일축을 하는. 안녕히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정액제이기 때문에. 아, 정액제. 그래, 미터기가 돌아갔는데 지금 마무리가 됐네요, 보니까. 예, 예. 자, 정상근 기자님 또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컵 투척이란 희대의 갑질로 그 바닥난 인격을 세상에 드러낸 조양호의 딸 조현민. 어제 경찰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검은색 드레스 코드. 언니 조현아와 빼닮았습니다. 이런 나쁜 경영자를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자본주의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자, 물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물컵이 깨졌어. 꿈결처럼 허망하게 깨져버린 그것은 아주 조그만 조각들로 흩뿌려져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넌 물을 닦아. 이런 가사입니다. 민미의 노래 물컵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넌 물을 깨졌어. 꿈결처럼 허망하게 깨져버린 그것은 조각들로 흩뿌려져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난 물을 닦아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리고 난 PPL 시간 박근혜입니다. 스티커나 문구 제품 만드실 일 있으세요? 딴 데는 볼 것도 없어요. IMC 프렌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생산과 디자인 상담 문의도 받는데요. 쇼핑몰 사이트 주문 생산 코너에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고 확인하세요. IMC 프렌즈에 김용민 브리핑 광고 듣고 연락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야 광고 계속하시지. 문의는 인터넷 검색창에 IMC 프렌즈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010-3311-5071, 010-3311-507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준표입니다. 병원비 보장해준다는 실손보험도 40대 남성이면 월 10,000원, 10살이면 월 5,000원대면 가입된다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지. 보험료 비싸서 가입하기 힘든 치아보험도 40세 여성 기준 월 20,000원이라 했어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세요. 당뇨, 고혈압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까지 있어요. 전화번호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이 김정은이가 평화협정까지 맺으면 어쩌지? 그래서 선거에서 망하면 누가 책임지지? 이런 보험 상품 안 만드나? 최경환입니다. 이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다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 볼까요? 허리가 많이 아파서 매일 물리치료 다녔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라고 권하시는데 김용민 브리핑에서 듣던 바디로직이 생각나서 인터넷 구매했습니다. 봄이 돼서 농사일을 시작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종일 걸음 푸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바디로직을 입지 않았다면 저녁에는 걷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틀 동안 입고 했는데 허리가 달랐습니다. 힘도 생기고 일한 후의 통증은 훨씬 덜합니다. 몸 쓰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농사에도 좋고 또 자식 농사에도 좋습니다. 바디로직, 이 몸이 유연해야 이 자식 농사도 가능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이회창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조모씨, 지인분께 소개받아서 정땡장보다 좋다는 정성농장 홍삼정 2병을 구매했습니다. 함께 보내주신 홍삼액도 이전에 다른 곳에서 사 먹었던 것보다 훨씬 진하고 정말 정성 들인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인들에게 홍보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왔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지? 읽어볼까요?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1997년 그때 깜짝 놀랄 젊은 후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회창 같은 고릴라를 이기겠습니다. 아니, 이름이 뭐? 아니, 이 씨발 새끼. 아니, 일단 애송이가 정성농장 홍삼 먹는다고 깜짝 놀랄 후보가 되나? 근데 그 새끼가 정말 회춘하면 어떡하지? 유인태입니다. 땅콩 새싹에는 항암, 항산화, 노화 억제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땅콩 종자보다 약 90배, 적 포도주보다는 약 180배 정도가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하더라고. 피로 회복, 자양 강장, 숙취 해소, 집중력이 강화되고, 전립선, 전립선 개선, 여기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죠.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 전창걸몰.com, 전창걸몰.com. 창걸아, 춘곤증 졸음 개선, 그것도 좋다고 하지 않았니?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살구와 다래님, 조현민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네요. 심려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속으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입니다. 어느 국민이 조현민을 걱정했나요? 사전적 의미나 알고 심려 타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코스모폴리타님, 전 인류 왕따는 처음 봅니다. 홍준표와 자유당 떨거지들은 그냥 미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네, 이런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018년 5월 2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